11화 선공개 영상에서는 비자금을 가로챈 홍금보와 고복희가 현금으로 환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수표에 있는 일련번호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아간 듯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붙어있는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였죠. 사채업자가 이런 문구를 붙여놓은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고복희는 이런 장소가 왠지 익숙해 보이는데요. 이전에도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을 어떻게 알았냐는 홍금보의 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듯이 원래 경찰서 옆에 도박장이 많다고 말합니다. 길 건너면 한국은행이 있듯이 의심을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하죠. 고복희가 딜하는 수준도 장난이 아닌데요. 20% 수수료를 부르자 알고 왔다고 눈을 부라리며 18%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주인장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야간 할증이 있다며 배째라는 듯한 표정으로 이들을 쳐다보죠. 아마도 어린 여자가 둘이다 보니 만만하게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당할 홍금보가 아니죠.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보여주며 이 정도면 협상 가능하지 않겠냐며 17%를 제시합니다. 대용량 할인 포함 17%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내고왕의 등장이 아닌가 싶죠. 금융감독원의 최고 전문가와 고복희의 만남은 환상의 조합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사람의 케미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11화에서는 알벗 오아도 한 팀을 먹을 것 같은데요. 예고편에서 알벗이 홍금보의 정체를 알아버렸죠. 어쩌면 이전부터 그의 정체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의문이 듭니다. 20살의 어린 신입 여자아이의 일처리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고 능수능란했죠. 게다가 신정우 또한 홍금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언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홍금보의 정체를 알게 된 케이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강명희와 함께 회사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내부 조력자가 그였던 것이죠. 강명희가 홍금보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홍금보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죠. 두 번째는 신정우의 행적을 조사하다 홍금보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신정우가 사위라는 명분으로 강필범의 집에서 식사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정우가 캠퍼스 커플이었고 그의 연애가 9년 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게다가 그의 책상에서 발견된 모래시계가 전 여친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듣는 알벗의 표정도 의미심장했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정우의 뒷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홍금보가 전 여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왜 헤어졌는지도 알게 되었을 테고 말이죠. 홍금보가 한민증권 비자금을 조사했었고 신정우와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테죠. 그렇다면 홍금보가 한민증권에 위장 취업한 것이 자신의 목적과 부합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버도는 홍금보와 원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11화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홍금보와 고복희는 함께 비자금을 훔쳐 가장 안전하고 기상천외한 곳으로 빼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여의도 해적단이 신정우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의 적이라면 어쩌면 우리에게 아군일까요? 금보는 여의도 해적단과 같은 편을 먹기 위해 선장에게 접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비자금을 어디에다 숨겨두는 방법을 택할까요? 선공개 영상에 답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혹시 강노라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고복희나 홍장미의 명의로 예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노라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라를 의심할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텐데요. 그렇기에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인물이죠. 노라는 강필범의 딸이면서 최인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의리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친구 하나 없어 보이는 노라가
룸메이트 3인방과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죠. 그들을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김미숙의 병원비까지 지불하는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그는 홍금보가 위장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가 이곳에 들어온 명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결국 비자금 은닉처는 노라의 통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후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라가 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여의도 해적단이 신정우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그들도 신정우가 한민증권에 들어온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의도 해적단 선장은 처음부터 신정우와 홍금보의 정체를 다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홍금보는 송주란이 설치한 도청 장치로 인해 신정우 방에서의 대화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한민증권을 사냥하기 위해 이곳에 입사하고 동업자를 끌어들였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게 되었죠. 그런 신정우를 여의도 해적단이 공격한다는 건 한민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목적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는 홍금보가 해적단에 접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여의도 해적단 관계자를 2명으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장은 알벗이고 이용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인 거죠. 결국 여의도 해적단을 운영하는 두 사람은 알버도와 이용기입니다. 알버도의 자리에 해적선 모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처음부터 그가 여의도 해적단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금보가 여의도 해적단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누구에게도 추천 코드를 받지 못해서 곤란해했었는데요. 이때 홍금보가 해적단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알버도였죠. 강명희를 따르는 소방차가 있다는 것도 강명희의 뒤통수를 치는 차중일의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모두 이용기였는데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홍금보가 강필범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깔아준 것이 모두 이용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최초의 사이버뱅킹 협력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방 과장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알벗과도 우호적인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 과장은 예비 뇌물 파일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죠. 결국 강명희가 살아있을 당시 함께 작업했던 사람은 방 과장과 이용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알버도는 당시 해외에 있었는데요. 어쩌면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강명희가 알버도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용기와 방 과장을 찾으라고 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이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홍금보의 존재를 언급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알버도와 강명희는 생각이 비슷했고 현재 강필범이 한민증권을 운영하는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신들의 욕망보다는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결국 11화에서는 홍금보가 방 과장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알버도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가 선장인 거 다 알고 있다. 너도 내 정체를 알고 있지 않냐? 우리 손잡고 한민증권을 정상화시켜 직원들을 지키자고 말이죠. 결국 이렇게 한 팀이 되어 신정우와 강필범을 상대로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홍금보와 알버도, 이용기 그리고 고복희까지 이들이 한 팀이 되어 강필범과 신정우를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